소식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원자로와 생화학 무기의 폐기까지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때린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막판까지 아들의 구속을 막으려는 김 씨 아버지의 편지도 공개됐습니다.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업소의 남녀 공용 화장실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살인 사건에도 일어나고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다른 손님에게 잘못 배달됐던 볶음밥을 다시 조리해 파는 게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달 음식 재활용 문제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다 실종됐던 남매가 프랑스로 입양된 지 37년 만에 한국의 친부모와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나 깊은 자리나 들으면 잊을까. 그냥 항상 마음속에 그냥 항상 있죠. 꿈 같아요. 신기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어버이날입니다. 이영만리로 헤어져 있던 어린 남매와 부모가 37년 만에 기적적으로 상봉했습니다. 첫 소식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살이었던 아들은 수염이 덥수룩한 47살 아저씨로, 7살이었던 딸도 이제 40살을 훌쩍 넘었습니다. 마침내 만난 네 가족은 서로 껴안으며 애달픈 37년 세월을 풀어냅니다. 팍팍한 집안 사정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있던 남매. 지난 1981년 친척집에서 지냈던 남매는 친척이 서울로 데려오던 중 잃어버렸습니다. 기록착오 등으로 남매는 이듬해 프랑스로 입양되었습니다. On a rencontré les parents, la famille, les présentations des oncles et puis les parents, mais comme je n'avais pas de souvenirs. 남매는 엄마 아빠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단지를 돌리고 아이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미안함에 아이를 더 낳지 않고 고통 속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깊은 자리나 들으면 잊을까. 그냥 항상 마음속에 그냥 항상 있죠. 마음 아프고 좋아도 아프고 나쁘도 아프고 좋은 거 먹을 때도 생각나고. 기록이 잘못돼 남매의 행방을 그동안 찾을 수 없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로 입양된 아이들의 소식을 알아냈고 남매는 프랑스 배우자와 고국을 찾았습니다. 이게 영훈이구나. 맞아, 영훈이야. 흐릿한 기억 속에 남은 어릴 적 동네.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인사도 했습니다. Le fait que c'est les grands-parents qui nous ont élevés dans les souvenirs de notre enfance, il y a eu beaucoup d'émotions. 37년 만에 오해를 푼 부모와 자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진심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부모는 다 큰 자식들을 끌어안고 얼굴을 부볐습니다. 그런데 적잖은 자식들 마음은 이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인 학대의 절반은 아들과 딸이 가해자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3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쪽방촌으로 들어온 82살 박모 할아버지. 자녀가 셋이나 있지만 등을 돌린 지 오래입니다. 오래됐죠. 연락도 없고 삶의 애착함이라는 것은 전혀 없고. 이런 방임과 정서적, 육체적 폭력 등 노인 학대가 해마다 늘어 매년 수천 건에 달합니다.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5년 전부터 아들에게 수시로 폭행당한 64살 권모 씨. 급기야 아들에게 살해 위협도 당했습니다. 새우가 2시인가 깼을 거예요. 바깥에서 이 칼 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막 죽여버린다고 그냥 막 눈이 돌아가지고.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드러난 노인학대 건수는 4,200건이 넘는데요. 하루에 10건 이상 노인학대가 있었다는 건데 특히 가해자 중 절반은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자녀의 학대가 많다 보니 노인학대 발생 장소도 가정이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노인은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학대의 종류는 욕설 같은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신체적 학대, 그리고 노인을 돌보지 않는 방임 순이었습니다. 노인 학대는 가해자가 대부분 가족이라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철의 장막 속에 숨어있는 북한은 서방 세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곳입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한 영상을 찍어서 많이 올리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김설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길가에 이동식 바퀴가 달린 노상 식당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거 김밥 얼마 하나에? 2,500. 2,500. 미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지만 정작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도 먹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엔 고급 식기류와 형형색색 장난감이 진열되어 있고 불량입니다. 박람회 행사장에선 벽걸이 LED 모니터는 물론 윈도우가 깔린 컴퓨터와 태블릿 PC까지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용실에선 해외 유명 헤어숍 브랜드가 적힌 가운을 덮어주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평양의 일상 모습인데 여느 나라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북한의 모습은 아닙니다. Can I have his name? Andre. Now it's time to go to see the pueblo, okay? Okay. However, after this one, we were not allowed to go on any of the rides and had to leave the theme park. 외국인이 들어가면 보이부 요원들이 밀착으로 따라다녀요. 특별계층이 관광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찍어서 올렸을 거예요. 그나마 외교관과 외국 유학생들은 평양 시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여기를 벗어난 자유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잘 꾸며진 특권층의 도시 평양이 트루먼쇼의 거대한 무대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북한 영상 가운데 정작 평양 이외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촬영을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인데요. 평양 밖, 북한의 민낯을 유승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양을 조금만 벗어나도 전혀 다른 세상이 나옵니다. 비가 조금만 많이 내려도 도로는 내려앉고 강가에서 목욕하거나 빨래하는 주민도 보입니다. 하지만 촬영은 불가합니다. Security official appears from nowhere and tells me to stop filming.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경북도 청진의 중심 도로입니다. 드문드문 차가 다니는 가운데 널찍한 도로 위를 소달구지가 유유히 가로지릅니다. 한적한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려 하자 주민들이 가로막습니다. 낙후된 장면을 찍을 때는 되게 민감해요. 왜 촬영하지 말라는데 계속 여기서 촬영을 하냐 하면서 빨리 카메라 꺼라. 기차 안에서 바라본 함경북도 나선시는 말 그대로 허허벌판의 민둥산입니다. 굶주린 아이들이 옥수수 알맹이를 주워 담거나 고사리 손으로 물동이를 든 모습도 보입니다. 식당에선 밥 먹다 불이 꺼지자 종업원이 일상인 듯 작은 조명등을 가져다 줍니다. 이내 전등이 다시 들어왔지만 열악한 북한의 전력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평양 밖 북한의 속살은 광고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북한을 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이 포기해야 할 대상을 더 늘렸고 또 북한 땅에 들어가서 실시할 사찰의 강도도 더 높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of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 비핵화 수준이 완전 한에서 영구적으로 강화됐습니다. 비핵화의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핵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가 포함됐습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 줬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의 폐기, 그러니까 생화학 무기의 폐기까지도 비핵화의 회담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그런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앞서 야치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 대량 살상 무기의 영구적인 폐기 달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핵사찰 강도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 핵사찰이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검증에 작전명이 필요하며 불신하며 검증하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지난 2015년 대선 후보 시절 이란 핵협상 원칙으로 이 말을 썼습니다. My approach will be distrust and verify. 앞서 레이건 대통령은 1986년 소련과의 핵군축 협상에서 신뢰하지만 검증한다는 표현을 처음 썼습니다. It's still trust, but verify. It's still play.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이틀 뒤면 한중일 3국의 정상이 만납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를 보는 이 세 나라 입장 조금씩 다릅니다. 공동선언의 문구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한일 양국이 의견차를 보이는 것은 모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공동선언 문구입니다. 일본 정부는 CVID가 이루어질 때까지 북한 압박을 계속한다는 내용을 공동선언에 넣자고 주장합니다. 강경한 대북 기조로 자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아베 총리의 전략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北朝鮮が具体的な行動を取ることを強く 청와대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일 공동선언에 CVID 문구 포함은 불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비핵화의 구체적 합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문제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공동선언과 별개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 성명 채택을 추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조원입니다. 네, 이틀 전 국회 본관 앞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있었죠. 오늘 법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법원은 조금 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1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유는 도주 우려 때문입니다. 김 씨는 현재 이곳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왜 폭행하셨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자신 이제 단식 그만하시고 마음을 잘 추스리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범행 대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한 것에 우라가 치밀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당시 홍 대표의 위치를 알 수 없어서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은 아들이 잘못한 것은 맞다면서도 정치 이주 피해로 구속하는 것은 정치인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배후 세력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국회는 한 달 넘게 파행 중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의 수용을 내걸고 오늘로 닷새째 단식 농성 중이죠. 여야는 오늘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국회 문을 여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아주 분노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얻어 터지고 천막에 긴 모습 5일째 자빠져 있는 저에게 아주 교활한 그런 제안이라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국회 정상화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추경 동시 처리와 특검 비토권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24일 추경과 함께 처리하자. 특검의 추천 방식은 야당이 추천하고 여당이 비토한다. 한국당은 꼼수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치 테러 이것이 웬 말이냐? 예, 특검은 특검답게 조건 없이 수용되어져야 합니다. 교활하고 비열한 특검 수용에 조건을 달았다는 것은 사실상 입맛에 맞는 특임 검사 아니면은
특검 수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죠. 다만 민주당이 오는 11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고 지방선거에 나서는 현역 의원 사직서 처리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있는 만큼 막판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경찰이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네이버의 인터넷 뉴스에 달린 댓글 2만 개가 대상이었고 여기에 210만 번에 걸쳐 좋아요, 싫어요를 클릭했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7일 인터넷 기사에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 씨. 하지만 경찰의 추가 수사 결과 1월 17일부터 이틀간 여론 조작 대상이 된 기사는 모두 676건이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달린 2만여 개의 댓글에서 자동화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210만여 회에 걸쳐 추천수를 조작한 겁니다. 당시 동원된 인터넷 아이디도 기존 614개에서 2290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21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혐의가 있는지 판단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긴 시간에 걸쳐서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했습니다. 댓글 여론조작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 4일 밤샘 조사까지 벌였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추가 참고인 조사를 통해 김 의원의 진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김 의원에게 혐의가 있는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네, 뉴스 분석 오늘은 정치부 송찬욱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송 팀장, 오늘의 정치 상황 분석 키워드 뭔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 들깨와 침낭입니다. 들깨를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당 소속 의원에게 내일부터 침낭을 준비하도록 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두 야당이 강경 대여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단식 투쟁 중이던 원내대표가 폭행을 당했거든요. 자, 그동안 이제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자작극 얘기가 있었지만 좀 정리가 된 겁니까? 네,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 씨죠. 경찰 진술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자작극도 배후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작극 의혹은 당초 김 씨가 새누리당 지지자였다고 외치면서 제기됐는데 이후엔 김 씨가 한국당의 비판적인 언행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가 한국당도 당원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저희 취재팀이 단식 농성 중인 김성태 원내대표 만나보고 왔는데 지금 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보면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우선 단식 투쟁, 네. 지금 닷새째입니다. 네. 후유증이 있는 듯하게 이제 폭행당한 턱 부분을 주무르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도 이제 오전에는 여야 원내대표회 등에 참석을 했고 오후 의원총회 등에 잇따라 참석하는 등 아직까지 단식으로 인한 그 심각한 여파는 그리 커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저 예전에 원내대표를 지낸 이완구 전 총리가 찾았다는데 네. 주고받은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까? 네, 우선 보면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에 원내대표를 했었는데요. 네.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김성태 원내대표를 격려 방문한 뒤 나름의 해법을 전수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 방에서 자장면까지 여러 번 먹어가면서 풀었던 그런 경험치로 볼 때 우선 여당이 명분과 어떤 그 전국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 네. 물론 자유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제 야당 입장에서 여당이 먼저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야가 서로 명분을 주지 않으면 결국 극한 투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야당 유력 정치인의 단식 투쟁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목을 받게 돼 있는데요. 네. 과거 2003년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그리고 2009년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미디어법 처리, 또 2014년엔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과 동조 단식 등을 했던 게 대표적입니다. 정부나 여당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드루킹 특검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볼게요. 지금 한 달째 국회도 공전이고 지금 단식 투쟁 중인데 서로 원하는 것, 특검과 관련해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받겠다는 건지 관계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오늘 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면서 좀 최종 담판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결렬이 됐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되 거부할 수 있는 그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는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민주당이 계속 거부를 할 경우에 사실상 특검이 무산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의 선특검 수용 요구는 여당으로선 추경 처리 등을 명백히 보장받을 수 없고 지방선거의 악재가 될 수도 있어 부담을 느낍니다.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협상 상황 때문에 그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분석 키워드를 들깨와 침낭으로 정했습니다. 들깨 정신이라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자유한국당 상황인데 침낭은 오히려 바른미래당, 다른 야당에서 얘기했다는 건데 침낭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그 제3당인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도 한국당에 이어서 대여 강경투쟁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이 침낭이라는 단어로 보여준 겁니다.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협상 시한으로 못 박은 내일까지도 드루킹 특검이 수용되지 않으면 현재 한국당과는 또 별도로 밤샘 농성에 돌입할 수 있다는 대여 경고 메시지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접점을 찾기보다는 좀 더 강력한 투쟁 기조로 흐르고 있다. 그거를 들깨와 침낭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송찬욱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배달 음식 사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메뉴도 다양해지고 또 전화 한 통, 스마트폰 클릭 몇 번이면 원하는 장소로 주문이 가능해질 만큼 편리해졌는데요. 그런데 위생 사각지대에서 조리된 음식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배달 음식을 재활용한 볶음밥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손님에게 잘못 배달된 볶음밥을 보관하다가 다시 조리해서 판매한 식당 주인 얘긴데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닐 포장을 뜯지 않았기 때문에 먹다 남은 음식을 재활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요.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혜란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너도 나도 배달 음식을 찾습니다. 집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나오기 귀찮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전화해가지고 배달해서 시켜 먹습니다. 그런데 음식 포장을 뜯지 않거나 입을 댄 흔적이 없다면 재조리해도 된다는 판결 내용을 확인하자 반응이 180도 달라집니다. 손 안 댔더라도 그래도 한번 거쳐서 온 거고 일단 시간이 오래 지난 음식이 다시 온다는 걸 생각하면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상태가 변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언제 만들어져 어디에 보관돼 있다가 배달된 것인지 알 수 없는데 위생 상태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음식점 주방 내 CCTV 설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 재활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확인할 수가 없고 재활용을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이 식품위생법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해 소비자 안전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판결을 내놨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취업에 목마른 청년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원증 발급에 필요하다며 통장이나 카드를 달라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사기입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일할 사람을 뽑는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구인 광고들. 그런데 이 중에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취업 준비생을 꿰어 대포 통장을 만들기 위해 올린 가짜 광고도 섞여 있습니다. 이력서를 보내온 청년에게 전화를 걸어 합격했으니 필요하다며 통장과 카드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정상 근무하시면 되시는 거죠. 수업 봉투 안에 이력서랑 그 자료 다 빼주신 카드를 같이 절 동봉해 주시고요. 통장 개설하시는 일이고요. 통장 개설하신 개수당 건당 7만 원씩 지급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취업 준비생들의 절박한 심정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청년들은 사기라는 걸 구별해내는 방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채용이 됐다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20대들은 취업 그런 게 절박하니까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출처 불명의 이메일이나 문자가 온다면 의심 안 하고 바로 열어볼 것 같아요. 현행법상 타인에게 통장이나 카드를 넘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직접 업체를 방문하는 등 구직 활동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 살해 사건이 일어난 지 곧 2년이 되는데요.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던 사실 기억하시죠? 지금은 어떤지 권솔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2년 전 20대 여성이 살해됐던 화장실입니다. 남녀를 분리해놨고 방범용 CCTV와 비상벨도 달았지만 통로와 대기 공간을 함께 쓰는 구조는 여전합니다. 주변의 다른 화장실 상황은 어떨까? 5분 거리에 있는 상가 화장실을 점검해봤습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입니다. 위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벨을 설치했지만 남성용 소변기와 여성이 쓰는 소변기가 칸막이 하나만 사이에 두고 한 공간에 배치돼 있습니다. 칸막이가 천장까지 막혀 있지 않고 구멍이 뚫려 있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공용 화장실 이용을 꺼리는 이유입니다. 문 열고 들어가다가 갑자기 마주칠 뻔하거나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은 있어서 당황스럽죠. 그래도 좀 성별이 다르고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분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행법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가 넘는 건물은 남녀 화장실을 따로 둬야 하지만 2004년 이전 건물은 예외로 인정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민간 영역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다고 합니다. 분리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건 없다고 하는데요. 개선이 더딘 민간 부문 화장실도 바뀔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업소 화장실에 가봤느냐고 물었습니다. 충격적이다. 고를 수 있으면 분리된 화장실에 가겠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왜 개선되지 않는 걸까요? 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남녀 공용 화장실이 낯설고 불편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It's different than my own country. It's shocking at first. I have the choice. I would rather choose a restaurant when I have separate toilets.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이태원역 근처에서도 남녀 공용 화장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업장 밖 비좁은 골목과 연결돼 있어 안전을 보장받기 힘든 화장실도 여럿입니다. 하지만 영세 업주들은 공간 확보나 비용 문제로 화장실 분리에 소극적입니다. 이럴 땐 층별로 남녀 화장실을 따로 두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카페 1층에는 여자 화장실만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은 표시를 따라 한층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별도의 공사 없이도 남녀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내 고객을 다시 한번 우리 그 건물로 끌어들인다는 그런 경쟁력 차원에서 또한 고객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는 정말 고민하고 상인들도 공용 화장실 개선을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니라 경쟁력 제고 방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뉴스터치 오늘은 LP가스 폭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경기 양주 봉양동의 주택가인데요. 갑자기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폭발과 함께 건물이 붕괴되는데요. 충격으로 무너진 잔해들이 도로변까지 떨어집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주택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슬레이트로 된 지붕이 구부러졌고 인근 주택의 유리창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폭발음 소리 나서 내다봤더니 여기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이 사고로 주택 2채가 완전히 붕괴됐고 인근에 있던 다른 주택 2채도 파손됐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굴삭기 등을 동원해 이 곳곳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이 가스 폭발에 대한 현장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고 원인에 대한 소방당국의 설명 들어보시죠. 주택에서 원인물을 LPG 가스가 누출되면서 인근의 주택까지 해서 사고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고 원인은 가정집에 있던 LP가스가 누출이 되면서 폭발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사고를 시간대별로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최초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1시 15분입니다. 곧바로 소방당국이 출동을 했지만 주택이 붕괴되면서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오후 12시 41분 최초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2시간 넘게 구조 작업을 한 끝에 오후 1시 56분 추가 구조자가 있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곳은 인근 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인근 농장지에도 폭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가족처럼 지내던 주민들의 사망 소식에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근 5년간 가스 사고 유행 중에는 LPG 사고가 456건으로 도시가스나 고압가스 사고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가스 사고의 38.9%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LPG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그 호스로 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시설이 좀 변형되거나 누설될 개소가 좀 많은 편이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무상급식의 무상교복, 무상통학 비용까지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수정당 후보들도 이런 공짜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마냥 좋아할 것 같은데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정용진 기자입니다. 3년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시절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지사 예비후보. 그러나 이번엔 초중고 무상급식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때는 이게 전체 우리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게 복지 그 이상 교육적으로도 필요하다는 쪽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도 무상급식 확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유군 예비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안 되면 지방정부에서도 무상 보육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지방선거에 나선 상당수 후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초중고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더 나아가 무상교복, 무상통학료 지원을 약속하는 교육감 후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조차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과연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무상 공약이나 이런 게 뭐 그렇게 공약을 한다고 해서 지켜진다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원 마련에 근거를 두지 않고 무상 급식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을 너무 경솔하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각종 무상 정책. 벌써부터 빈 공약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용진입니다. 네, 가운데 중원을 잡아야 이긴다는 말처럼 충청권은 전국 표심의 척도로 여겨져 왔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퇴장하면서 생긴 공백을 놓고 여당은 복지에, 야당은 경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사선의 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의정활동 내내 복지 분야 한우물만 팠습니다. 보건복지위 위원장까지 맡은 자타공인 복지 전문가로 복지수도 충남을 내세웠습니다. 저 양승조가 국민의 실제 생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전문가입니다. 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수도권에서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처럼 전철이 없는 충남에선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국당 이인재 후보는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는 게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육선 국회의원, 노동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경험까지 살려 잘 사는 충남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 이 옷 색깔처럼 불길처럼 다시. 이인재 한국당 후보는 2030년까지 1인당 지역 총생산 1위, 인구 300만 명,
일자리 50만 개 창출 등 충남비전 135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두 후보는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도민회에서 선출된 후보가 아니라 어디 중앙당에서 지명된 후보이고 그냥 퍼주기식, 나누어 주기식 그런 복지를 누가 못하겠습니까? 바른미래당 등 다른 정당들이 후보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치열한 2파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입산 금지 푯말도 무시하고 샛길로 다니는 등산객들이 있는데요. 남보다 좋은 경치 좀 구경하려다가 환경을 망치고 본인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단속하는 데에 드론의 몰카까지 동원됐습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등산객들이 멀쩡한 등산로를 놔두고 샛길로 산행하다 적발됩니다. 변명부터 늘어놓습니다. 거길 왜 넘어오신 겁니까? 그냥 여기 좀 귀여워서 제가 좀 다리가 아파서 저기 그 팻말을 잘 모르고요. 엉뚱한 말을 꺼내기도 합니다. 너무 요즘이 마려갖고 취재를 했어요. 하다가 내려왔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샛길 불법 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추락, 낙석 등 사고 위험도 큽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4월 한 달 동안 예고 없이 단속에 나선 결과 1년 전보다 2배 많은 불법 산행이 적발됐습니다. 하늘 위의 생태계 파수꾼, 드론의 역할이 컸습니다. 등산객이 출입금지 구역에 있는지 드론이 먼저 하늘에서 살펴볼 수 있어 적은 인원으로도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진 겁니다. 단속팀의 가슴에 부착한 카메라도 적발된 등산객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불법 행위 단속 현장에서 효율적인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하여 착용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일부터 지리산과 설악산 등에서 매주 2차례씩 샛길 불법 산행을 단속합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GMO, 즉 유전자 조작 여부 표시는 구미 선진국에서는 의무사항인데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면 대부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GMOs are adapted with beneficial traits that help them thrive in their environment. That helps farmers, and better harvests benefit everyone. 영국에서 1년 남짓 살다 돌아온 주부 김경희 씨. 장 보러 갈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영국에선 대부분 식품에 GMO, 즉 유전자 조작 여부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옥수수, 콩 이런 게 유전자 조작이 많았다. 콩이 제일 걱정스럽죠. 콩 제품이 기름도 있고 식용유도 있고 그냥 다 포기하고 삽니다. 생산을 늘리고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 유전자를 조작해 만든 GMO 농산물. 1994년 무르지 않는 토마토를 시작으로 콩과 옥수수, 쌀과 밀에 차례로 적용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콩과 유채, 옥수수 등 6개 GMO 작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1년 수입량 1,000만 톤 중 200만 톤을 사람들이 먹는데 1인당 연간 소비량이 40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식품에 GMO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제조, 가공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이 파괴되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표시제도는 GMO를 썼으면 GMO를 썼다라고 표시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많은 예외 조항으로 인해서 전혀 표시되어 있는 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로 우리 식품을 수출할 땐 엄격한 GMO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유로 간장을 수출할 경우에 수유하는 업체가
이 난제모에 대해서 서티를 해달라 하면 여기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콩은 난제모 콩으로 가공을 했다는 거를 자체적으로 서티를 해서 보내주고 있거든요. 마트에 진열된 미국산 토마토 케첩. 겉에 붙은 스티커를 떼어보니 넌 GMO, 즉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가 드러납니다. 토마토는 GMO 표시의 예외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복잡한 규정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표시는 당연히 했으면 좋겠고요. 표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고 각자 알아서 그게 저희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유럽연합처럼 GMO 완전 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은 한 달 새 21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식품업계는 외국 사례를 무조건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 현재 1.8리터짜리 GM 원료로 짠 식용유가 4,000원인데요. 그게 난GMO로 대체했을 때는 5,000원 이상 물가가 상승을 하고요.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잡초 속에서 골라낸 유채 한 포기. 간이 검사를 해보니 GMO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지난해 봄 조경을 위해 들여온 중국산 유채씨의 유전자가 조작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모두 갈아엎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유전자가 조작된 유채는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유채는 같은 십자가하고 교접할 수 있어요. 유채지만 다른 배추나 무나 열무나 이런 것하고 같이 꽃이 필 때에 이렇게 교접될 수 있어요. 그러면 생태계에 위험할 수 있죠. 경기도 평택의 한 도로. 노란 옥수수 알갱이들이 길가에 흩어져 있습니다. 줍다 보니 어느새 한 손 가득입니다. 평택항으로 수입된 GMO 옥수수가 운반 과정에서 떨어진 겁니다. 보통은 들어올 때 이걸 다 부셔서 들어와야 돼요. 여기 이렇게 성체들 있잖아요. 싹트여가지고 자랄 수 있다. 통관에도 허점이 많습니다. GMO 유채씨는 수입 금지 품목이지만 지난해 10톤 넘게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물량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 샘플 채취를 하는데 그걸 완벽하게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 23%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전혀 안 쓰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GMO 완전 표시제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돼요, GMO!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사드 문제로 얼어붙었던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유커들의 숫자가 늘었는데요. 명동에서 요란한 중국어가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명동거리 곳곳에 유커들이 보입니다. 한산했던 1년 전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好久没来韩国了，然后这次感觉来了，比以前感觉更好了，人也比以前多一点。 3월 한 달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가까이 증가해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기록한 건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입니다. 한동안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없다가 일주일 전부터는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중에서는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편입니다. 양재츠 중국 정치국 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보복을 곧 풀겠다는 뜻을 전달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과 산둥성이 한국행 단체 관광 금지 조치를 해제한 데 이어 후베이성 우한시도 최근 한국행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풀리면서 관광 시장도 서서히 녹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해외에 나가면 우버 서비스를 콜택시처럼 자주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미국에서 우버 기사들이 성범죄를 100건 넘게 저질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정한 기자입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를 이용했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이 여성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Stress and anxiety, depression. 술을 마신 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버를 이용했는데 다음 날 아침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The next morning I woke up and both my pants and my underwear were on the floor. 피해자 측은 우버 차량 기사였던 남성을 피의자로 지목하고 우버를 상대로 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미국 CNN은 자체 집계한 결과 지난 4년간 적어도 100건이 넘는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coured public records, police reports, civil and criminal court cases. CNN has documented at least 103 Uber drivers in the U.S. who've been accused of sexually assaulting or abusing their passengers. 우버는 성범죄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피해자들에게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우버는 기사들에 대한 성범죄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우버 앱에 신고 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혔지만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트리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호날두와 베컴, 루니가 보스라고 부르는 바로 이 사람, 그리고 박지성이 스승으로 모신다는 이 사람, 바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죠. 그가 뇌출혈로 위중하다는 소식에 전 세계 축구계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홍우람 기자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0번째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자축하던 날,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 앞에 백발의 노장이 주인공으로 나섭니다. 당시 은퇴를 선언한 알렉스 퍼거슨 감독입니다. 퍼거슨이 지휘봉을 잡은 기간만 무려 27년. 이 기간 퍼거슨 매직으로 맨유는 38번이나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서 뛰던 박지성을 호날두와 루니의 파트너로 맨유에 데려와 팀 전력을 더 끌어올린 것도 퍼거슨이었습니다. 그가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위중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날두와 베컴, 루니 등 맨유 시절 애제자들은 보스를 부르며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퍼거슨의 평생 라이벌이었던 아스날의 아르센 벵거 감독도 빠른 회복을 빌었습니다. We wish him all well and to recover very quickly. He's a strong man and is an optimistic man. 온 축구계가 하나로 뭉치면서 세계 최고 명장의 존재감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무람입니다. 네, 제정 러시아의 황제를 짜르라고 부르죠. 현대판 짜르라는 푸틴 대통령이 대관식 같은 취임식을 4번째로 치렀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 차르의 즉위식이 거행됐던 안드레예프스키 홀로 향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참석자들의 박수 속에 호화롭게 장식된 실내로 들어서 헌법 조문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4번째 임기를 시작한 푸틴은 임기를 마치면 24년간 러시아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29년간 철권을 휘두른 스탈린에 이어 러시아 현대사에서 2번째 장기 집권자로 군림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푸틴은 2004년 재선에 성공했고 사면임 금지법에 따라 잠시 총리로 물러났습니다. 이후 2012년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에 다시 당선됐고 지난 3월 치러진 대선에서 76%가 넘는 득표율로 4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집권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광장에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푸틴 퇴진을 요구합니다. Я думаю, что Путин недостоин управлять этой страной. Он 18 лет ей управляет. И ничего хорошего он для нее не сделал. Я думаю, что он должен сам, по собственному желанию, уйти отсюда. 경찰은 최루가스를 쏘고 곤봉을 휘두르며 강제 진압에 나섰고 1,600여 명을 연행했습니다. 푸틴의 최대 정적이자 지난 대선에서
횡령 등 혐의로 후보 등록을 거부당한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도 체포됐다 풀려났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선거 보조금을 뭉칫돈으로 받는 거대 정당들을 부러워하면서 군소정당의 후보들은 오늘도 허리띠미를 졸라맸습니다. 회장집 앞에서 텐트에 농성하거나 남의 사무실에 새들기까지 김기정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정당 후원 운동에 나선 심상정 의원. 공개적으로 후원금 지원을 요청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의당 지금 후원해 주세요. 간판 국회의원의 광고 패러디에 이어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패러디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천막 농성을 차용해 갑질 논란을 자초한 대기업 회장 집 앞 텐트 농성으로 선거 운동에 나선 겁니다. 차분히 재정을 많이 안 들면서 많이 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의 경우는 더 빠듯합니다. 이곳은 서울의 한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이곳엔 사무실을 나눠 쓰는 정치인이 또 있습니다. 같은 당 소속으로 이 지역 구의원에 도전장을 낸 한 청년 후보가 사무실 임대료를 아끼기 위해 이곳에 세를 든 겁니다. 6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부르는 게 값인데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2달 동안 사무실을 빌리게 됐습니다. 비싼 유세 차량 대신 자전거와 스쿠터 등으로 선거비 절약에 나선 정당도 있습니다. 선거 비용을 아끼는 대신 유권자 마음을 붙잡아두기 위한 아이디어 경쟁이 뜨겁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네, 수도 서울의 수장을 향한 후보들의 열기는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두 야권 후보는 전통시장의 표심을 파고들었고 방어자인 박원순 후보는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입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서울시장 야권 후보들이 전통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장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우리 경제입니다. 상인들과 만나 어려움을 들으며 민생 챙기기에 집중했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친근함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관계에는 훈풍이 불고 있지만 우리 경제엔 칼바람이 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왜 북한 경제 걱정만 하느냐, 남한 경제부터 걱정하는 것 아니냐. 박원순 시장은 선거운동 대신 시정에 집중하는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어버이날에 앞서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정책 제안을 청취했습니다. 경로당 한 군데 와서 이렇게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도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결혼도 어렵지만 보금자리 마련은 더 어렵다는 신혼부부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자녀가 없는 고참 신혼부부들과 맞벌이 신혼부부들에게 이렇게 유리해졌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 6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자이. 오는 11일 본보기 집을 열 예정인데 1824세대 규모의 대단지인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0%가 적용돼 당첨 확률이 높다 보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과 소득 기준, 그리고 자녀, 유무 등에 대한 자격 요건의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급 규칙에 따르면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의 경우 10%에서 20%로, 공공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되고 청약 자격도 자녀가 있는 결혼 5년 이내 부부에서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결혼 7년 이내로 넓어집니다. 인터넷 청약도 할 수 있게 돼 분양사무소 찾아갈 시간 내기 어려웠던 맞벌이 부부에 유리해졌습니다. 저희가 신혼부부 이제 5년 차라서 특별 대상 공급에서 제외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7년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저희도 이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고덕자이뿐 아니라 영등포 중흥 S클래스 등 주목도 높은 단지들이 11일 본보기 집 문을 열고 전국적으로는 5월 한 달간 5만여 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폭행 혐의 등을 경찰이 일부 확인했습니다. 이 이사장이 경찰에 곧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여성을 밀치고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는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경찰은 이 이사장을 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공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증거 수집이 마무리되면 이 이사장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추가로 대한항공 직원들의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택공사 작업자와 전직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폭행 혐의와 관련해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여자 골프스타 박성현은 2년차 징크스에 빠진 게 아니냐는 우려를 받아왔는데요. 그런 우려를 말끔히 털어내는 시즌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신들린 우승이었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4번 홀에서 핀을 향해 날린 칩샷이 그린 위를 굴러 홀컵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림 같은 이글로 단숨에 2타를 줄이면서 주도권을 줍니다. 우승을 확정지은 건 또 한 번의 절묘한 칩샷이었습니다. 마지막 홀에서 환상적인 칩인 버디에 성공한 박성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작년 US 여자 오픈 역전 우승 때보다 더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넘어간 걸 알고 있었고 넘어가서 칩샷 상황도 어려운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어요. 악천후로 36홀로 축소된 이번 대회에서 한타차 우승을 차지하면서 2년차 징크스도 말끔히 날려버렸습니다. 박성현은 지난 시즌 상금왕과 신인상, 올해의 선수상까지 휩쓸며 LPGA 무대를 평정했지만 올 시즌엔 2차례나 컷 탈락하며 우려를 샀습니다. 특히 퍼트 문제가 심각했는데 어머니까지 훈련을 돕고 나서면서 극적인 우승으로 연결됐습니다. 박성현까지 정상에 서면서 한국 선수들은 이번 시즌 LPGA 투어 4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뮤지컬 하면 어렵고 장중한 가사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귀에 익은 왕년의 히트곡들로 꾸민 친근한 뮤지컬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김혜지 기자입니다. 90년대를 풍미했던 댄스곡들이 뮤지컬 무대로 옮겨왔습니다. 삼, 40대라면 한 번쯤 불러봤을 감미로운 사랑 노래도 배우들의 연기와 어우러져 감동을 전합니다. 사랑이란 이유로 하얗게 세운 많은 밤 사랑이라는 이유로 하얗게 세운 많은 밤들 30여 년간 1200여 곡을 쓰며 히트곡 제조기로 불리는 작곡가 김영석 씨의 노래들이 뮤지컬로 재탄생한 겁니다. 이 뮤지컬을 통해서 또 음악을 통해서 다 용서하고 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어떤 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작가로서는 바람입니다. 그때 그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가사와 운율은 관객들에게 추억을 선물합니다. 사람들은 낯선 음악을 듣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노래들을 듣는 거에 기꺼이 지갑을 여는 경향들이 있어요. 젊은 뮤지션들이 옛 가수들의 유명곡을 재해석해 부르는 예능 프로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듯 세대를 아우르는 감성 코드가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한간의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 중부지방은 초여름같이 더워서 야외 활동하기가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해가 진 지금도 아직 더운 기온이 좀 남아 있어서 겉옷을 입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내일은 서쪽과 동쪽 지방의 날씨가 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맑은 하늘입니다. 한낮에는 볕이 강해서 두꺼운 이불 빨래도 보송하게 잘 마르겠습니다. 다만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5에서 1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 등 서쪽 지역은 평년 기온 웃돌면서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서울이 23도, 광주가 25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13도, 대구 20도 등으로 동쪽 지역은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내일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오존 농도도 전 권역에서 정상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맑고 또 한낮에는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는 해상에 짙은 안개와 강풍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날씨도 좋으니까요.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부모님과 산책의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삼청동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